안녕하세요. 제니 리딩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요번에 같이 읽을 책은 세계 미래 보고서 2050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책을 구매해 봤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머릿말에 나오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전부 다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읽으면서 이 부분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만 골라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미래는 기술의 변화에서 온다. 인간은 변화에 저항할 뿐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면 그 뒤에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바뀐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된다. 네, 그 다음 차례를 좀 보겠습니다. 자, 파트 1, 거대한 변화. 파트 2, 파괴와 창조. 파트 3, 문제 해결. 파트 4, 융합과 연결. 파트 5, 확장. 파트 6, 건강 수명. 파트 7, 미래 주요 도전 과제 15가지.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블록체인은 기존에 공인받는 제3자만 검증, 기록, 보관할 수 있었던 금융회사의 중앙 집중형 장부 서버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분산하는 기술이다. 각 참여자는 모두 같은 내용의 장부를 갖게 되며 새로운 거래가 일어날 경우 모든 참여자의 장부에 똑같이 업데이트되고 승인받는 구조다. 이런 일련의 거래 정보를 10분 단위로 기록해 블럭으로 만들어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한다. 이 블럭이 유효하다고 확인되면 기존의 블럭과 체인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단순히 화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가 관리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술이 되어 나폴레옹 시대에서 출발한 국민국가라는 개념을 대체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세상을 분산화된 정부로 리빌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정부가 하는 기능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출생 및 사망 신고, 결혼, 공증, 토지 등기, 기업 등기와 같은 기능에도 적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으로 정부 기능을 분산하고 더 효율적으로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은 암호화된 화폐 세계의 킬러 앱, 핵심 기술이 사용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나 컨텐츠 상품이다. 스마트 계약이 지원하지 못하는 금융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모든 계약이 조건에 맞으면 자동으로 실현된다. 앞으로 은행은 수동으로 운영하던 모든 프로그램을 없애고 이 스마트 계약 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이다. 스마트 계약의 가능성은 지금의 간단한 은행 업무나 법률 자문 처리를 넘어 다양하게 발전할 것이다. 자동차나 주택 등 모든 것을 스마트 계약 시스템과 연결하면 손쉽게 보안 처리된다. 금융기술의 최첨단에 이 스마트 계약이 있다. 은행을 통해 주택 저당 계약을 하면 일반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 대출금을 갚는다. 그 결과 원금은 투자자에게 지불하며 이자를 은행에 내면 이 돈은 은행의 투자에 사용하고 정부에 세금을 내고 주택보험을 지불하며 월별 결제 비용을 처리한다.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은 이런 과정을 전부 소멸시킨다. 아주 간단한 계산이지만 사람이 하려니 어려운 것을 스마트 계약이 관리해준다. 각종 법률의 적용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변호사를 찾는다. 그런데 스마트 계약 법률 시스템이 진화하면 우리는 더 이상 변호사를 찾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계약 시스템에 등록하면 법률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개개인에게 통보된다. 그러나 스마트 계약이
모든 법적 시스템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미래의 변호사의 역할은 지금과 매우 달라진다. 개별 계약을 주선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계약 태블릿을 생성하는 직종으로 전환된다. 계약이나 법률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해 다양한 맞춤형 법률 스마트 계약을 연구하는 것이다. 정말 좋은 계약서는 기업이 요금을 부과하며 사용하게 된다. 비트네이션은 스스로 참여하는 통치를 위한 공동 플랫폼이다. 비트네이션은 비트로 만든 국가라는 뜻이다. 비트네이션은 오픈소스, 무상으로 공개된 소스 코드 또는 소프트웨어 철학을 바탕으로 하며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통치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비트네이션은 개인에게 권력을 주는 것뿐 아니라 다양하고 여러 목적을 가진 아이디어들을 대변해 준다. 이 독창적인 플랫폼은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같은 미래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간 조종자, 즉 현존하는 정부라는 도구 없이 서로 돕고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들 모두가 통치 권한을 가진 국민이 되는 것이다. 에어비앤비,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와 카우치 서핑 같은 P2P 웹사이트를 통해 호텔을 검색하고 경험을 타인들과 나누며 서로 돕는다. 블라블라카와 같은 사이트에서는 카쉐어링,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돈과 시간을 절약해 준다. 앞으로 10년 후 우리는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갈지, 어디에 돈을 쓰고 나눌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P2P 세상에서 살게 된다. 중간자인 정부가 필요 없어질 수 있다. 2011년 미국의 타임지는 전 세계를 바꿀 10개의 아이디어로 공유, 쉐어링을 제시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종합 지식 전달의 도구였던 백과사전도 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 여행사, 신문사도 사라질 것이다. 영화관도 넷플릭스가 대신하게 된다. 에너지 전문가 토니 세바는 자신의 저서 에너지 혁명 2030에서 2030년에 석유, 석탄, 가스, 핵 발전, 한국전력과 같은 대형 발전소, 바이오 연료, 수소 자동차 및 수소 에너지 등이 소멸한다고 예측했다. 전기차를 가득 충전하면 5일간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전기차가 달리는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배터리 세상이 오는 것이다. 토니 세바는 또한 전기차를 충전하는 비용이 무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태양광의 원가가 무료에 가깝기 때문에 전기차 제조 기업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5년간 무료 충전 옵션을 추가한다고 해도 $1,500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 2025년이 되면 광고를 보는 대신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 충전소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충전하는 동안 고객들이 광고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휴게 공간이 충전소와 결합해 지금의 커피 전문점처럼 인기를 끌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자원이 아니라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 태양광 발전 장치는 2년마다 42%씩 증가하며 전 세계의 에너지에서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1%가 된 것을 기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2014년에 세계 에너지의 1%가 태양광 발전이 되었으며 이후 2년마다 2배로 증가하면 14년 후인 2030년에 거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이 된다. 태양광 발전이 다른 모든 에너지를 삼키고 독주하게 되는 이유는 가격이 가장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에너지는 송전 비용이 있다. 하지만 태양광은 지붕 위에서 집으로 끌어오므로
송전 비용이 없다. 또 태양광 에너지 생산 비용은 2020년이 되면 에너지 송전 비용보다 낮아진다. 그러므로 다른 에너지 생산가가 0이어도 송전 비용 때문에 태양광 발전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다. 럭스 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까지 무인 자동차 시장은 870억 달러 이상 성장한다. 기술이 완성되면 주문형 운송 회사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대도시에 등장할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차를 더는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스타일, 색상, 브랜드, 등급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패배자는 보험 및 금융회사, 판매 대리점이 된다. 동시에 교통경찰, 교통법원의 변호사와 판사, 주차장, 자동차 폐기소, 택시 및 리무진 서비스는 현재 인간 중심의 자동차 세계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금융기업의 종말로 예상되는 시기는 2037년이다.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 네트워크 속으로 스며들고 있지만 금융산업이 갑자기 가상 공간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중간 단계라고 할 만한 것이 핀테크다. 핀테크는 이름 그대로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핀테크 분야는 은행업 및 금융 데이터 분석, 지급 결제, 자본시장 관련 기술, 자산 관리 등을 포함한다. 핀테크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부터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었으며 은행은 거래 대부분을 전산으로 처리한다. 실제로 현금화되어 움직이는 돈은 극히 일부이며 그 외의 돈은 전산상의 숫자에 불과하다.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기존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겠지만 실물 자체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핀테크는 그 특성상 IT 기업에서 활발하게 개발 중인데 현재 세계적으로 8,000개 이상의 핀테크 벤처 기업이 생겨났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은행은 지금도 계속 지점을 줄여가고 있으며 창구도 없애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은행 업무를 위해 은행에 직접 오지 않고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하는 탓이다.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새로운 금융 기술 탓이다. 인터넷은 좌절 때문에 태어났다. 1960년대 초 연구원들이 지역이 멀어서 상호자료 교환이나 연결이 불가능해 좌절하고 있을 때 인터넷이 개발되었다. 당시 지구촌에 있는 컴퓨팅 센터는 몇 되지 않았다. 지금처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도 없었다. 그러던 1963년 JCR 리클라이더라는 이름의 컴퓨터 공학자가 은하계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동료에게 제안했다. 전통적인 회로 스위치 기술을 대체하는 이 기술은 패킷 스위칭이란 신기술로 이어졌다. 이는 연구원들의 전화 라인을 컴퓨터 센터로 연결해 주는 것이었다. 당시 그들은 각 지역에서 개발한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거나 서로 자료를 교환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했었다. 이것이 바로 고등연구기관 네트워크 프로젝트로 오늘날의 인터넷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를 큰 스크린으로 보기 위해서는 영화관에 가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20세기 폭스 스튜디오와 싱귤레리티 대학교에서 주최한 최근 프로그램에서 이 질문이 관중석에 떠돌고 있었다. 과연 영화관은 사라지는 중인가? 가까운 영화관에 가서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는 일은 아주 오래된 경험이다. 이제 장편 영화들은 다수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상영되고 개봉 후에도 영화를 볼 수 있는 미디어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가속화해줄 새롭고 강력한 미디어가 다가오고 있다. 가상현실 기업인 벌스의 창립자이자 사장인 크리스 밀크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미래에는 서로 다른 곳에서
로그인한 VR 사용자들이 같은 영화를 보며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화관 옆자리에 앉은 낯선 사람보다 영화 속 가상현실에서 만난 사람과 더 효과적인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 밀크가 말한 대로 VR이 더욱 깊은 공감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고 즐거움을 공동으로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관은 사라질 것이다. 미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이것이다. 세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시대에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약 16년 동안 얻은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한 생각이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평생 교육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한때 사람들은 평생 직업을 가졌지만 오늘날 많은 연구자는 미래 세대가 20가지 정도의 직업을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관해 끊임없이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길러주는 것이 미래 교육의 최고 목표다. 핀란드는 2020년까지 전통적인 수업 과정을 4C, 즉 소통,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업을 강조하는 주제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네 가지 기술이 팀워크나 협업의 핵심 기술이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초연결 사회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말한다. 한편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은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네트워크 등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어느 시대에나 그렇지만 미래에도 삶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줄 기술들이 부각될 것이다. 특히 미래의 주요 이슈인 기후변화, 기술 발전의 급속한 속도, 자원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이디어들이 주목받을 것이다. 미래의 중심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 있는 것들을 살펴보자. 그중 하나, 인간의 노화 예방과 치료. 모든 사람이 노화를 멈추고 영원히 살기를 희망한다. 누구나 하루에 $10만 지불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모두 $10를 낼 것이다. $10를 내는 사람이 1억 명이라면 연간 3조 6,500억 달러의 수익이 난다. 다가오는 천년을 위해 필요한 고소득을 가져다 줄 산업 중 하나이다. 그 두 번째, 즉시 수면. 노화 방지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수면 기술이다. 인간은 하루 8시간 잠을 자야 건강을 유지한다. 하지만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많은 현대인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 즉시 수면 장치가 개발되어 누구나 부작용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큰 인기를 끌 것이다. 즉시 수면 기술은 사람들의 생체 리듬도 돌려주어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세 번째, 중력 제어. 중력을 제어할 수 있다면 많은 것을 얻고 파괴되는 많은 것을 살릴 수 있다. 작동하는 방법만 알아낸다면 다양한 가능성이 열린다. 네 번째, 초고속 운송. 신속하고 효율적인 여행을 가능하게 해 여행 산업을 크게 바꿀 기술이다. 일론 머스크와 데릴 오스터가 제안한 튜브 운송이 최고속 운송의 방법이 될 것이며 이것이 실행되면 여행은 시작일 뿐 다양한 방면에서 그 효과를 볼 것이다. 더 먼 곳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지며 화석 연료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후 변화를 막아준다. 또 식량이 충분한 국가에서 부족한 국가로 즉시 공급이 가능해 식량 부족을 해결하고 세계 무역이 단순화될 것이다. 다섯 번째, 물질의 인스턴트 제품 분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제품을 다른 곳에서 순간 이동시키는 기술이 등장한다면 삶이 크게 변할 것이다. 이는 물질을 순간적으로 분해해 이동시킨 뒤 다시 융합시키는 기술이다. 이런 기술이 완성되면 물질의 이동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큰 바위를 순간적으로 분해하는 기술만으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고 이를 필요한 곳에 쉽게 간단하게 보낼 수 있다. 6번째, 가상 전화번호, 가상 주소 서비스. 쇼핑은 점차 실제 매장에서 인터넷 가상 세계로 옮겨오고 있다. 특히 직구라고 불리는 해외 주문 대행 서비스는 원하는 물건은 세계 어디서든 구하는 미래의 쇼핑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다. 가상현실이 더 활성화되면 쇼핑은 거의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며 드론 배송으로 물건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개인의 집 주소가 해외에까지 노출되는 상황이 된다.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이슈가 된다.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 내 소비자와 서비스 업체 간 개인정보 제공, 저장,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다. 서비스 특성상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외부 업체들에 제공하면서 통제가 불가능해진 정보가 해커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가상화해주는 서비스다. 신용카드 번호 가상화 서비스, 일회용 전화번호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주소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농업은 우리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하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육체 노동을 해야 하는 점,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때문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농업은 그다지 선호하는 산업이 아니었다. 이런 추세는 점점 더 심화된다. 하지만 미래의 농업은 달라질 것이다. 각종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태양 아래서 오래 지치도록 하는 원시적인 농업을 대체하고 시장, 비용, 수분 함량 등 대부분을 자동으로 모니터하도록 훈련된 데이터 판독기 등으로 농업이 변신한다. 2050년에 세계 인구는 9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량으로서 인간이 소비할 육류가 급증할 것이다. 하지만 소, 닭, 돼지 등 가축을 사용하는 데 지금도 탄소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래 인구의 육류 소비를 충족하기 위해 가축의 사용 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배양육이 연구되고 있기도 하지만 학자들이 생각한 다른 대안이 하나 더 있다. 이는 다름 아닌 단백질이 매우 풍부해 영양상 육류의 대응으로 완벽한 식품이 바로 곤충이다. 곤충을 사육하는 농장도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 2012년에 최초의 곤충 농장이 설립되었다. 약 30여 종의 곤충을 키우는 이 농장은 앤드루 브렌타노와 그의 공동 설립자들이 시작했다. 이곳에 생산하는 제품은 거의 모두 구운 제품이며 대부분 가루로 생산한다. 귀뚜라미는 우리의 전통적인 육류 단백질 공급원보다 자원이 절감된다. 귀뚜라미가 냉혈 곤충이기 때문이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아도 되며 단백질이 풍부하다. 현재 이 귀뚜라미는 주로 분말 형태로 100g에 $10의 가격에 판매된다. 닭고기나 소고기와 크게 차이가 없는 가격이다. 그러나 인구가 현재보다 20억 명이 더 늘어나는 2050년에는 귀뚜라미 등 곤충이 저렴하게 일반적인 저녁 식사로 공급될 것이다. 특정 이슈나 정보의 전파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형성되고 종래에 수십 년이 걸렸던 변화는 이제 몇 달 안에 일어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관리. 당신은 어디에 뉴스를 접하는가? 다수는 아직 신문을 읽고 TV를 보며 책과 잡지를 읽고 라디오를 듣는다. 그러나 전통적인 뉴스를 디지털로 대체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젊은 층에게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이 그들의 유일한 뉴스 원천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스카이프를 쓰고
문자와 비디오 클럽을 보내며 게임을 하면서 채팅하고 사진을 보내고 페이스타임과 구글 행아웃을 이용한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할 때면 1대1 또는 1대 다수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여전히 기업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술이다. 평균적으로 남성이 하루에 2,000단어를 말하는 것과 비교해 여성은 7,000단어를 말한다. 여성은 3.5배 더 많이 연습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유리하다. 게임,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앱 등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들과 계속 연락하지 못하면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끄게 되면 배제되었다는 느낌으로 더 큰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중요한 기술이다. 관계관리. 소셜미디어 세계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알게 된다. 우리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러한 관계의 가치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어떻게 높일 것인가? 소셜 네트워크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그저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디지털 세대의 관계 관리 방법이 변하고 있다. 사랑과 결혼과 같은 감정적 결합조차 달라지고 있다. 결혼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회 구조의 기본을 이루는 한 축이었지만 새로운 세대에서는 그 중요성이 줄어들어 계약 의식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미래에는 변화되는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의 하나가 될 것이다. 네덜란드 비영리단체 마르스1도 화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마르스1의 프로젝트는 화성으로 가는 편도 티켓으로 지구에 돌아오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르스1은 2018년에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고 2024년에 최종 선발된 24명의 화성인을 화성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화성 탐사선으로는 무인 로봇 착륙선과 위성을 화성에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마르스1의 공동 설립자인 네덜란드 기업가 바스 란스도르프는 투자가 부족해 화성으로 출발하는 날짜의 연기가 불가피해져서 전체 일정이 2년 정도 연기되었다고 2015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마르스1의 화성 정착 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에 시작되었고 20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18세 이상만 지원하도록 했음에도 엄청난 숫자였다. 마르스1은 후보로 100명을 선발했는데 미국인 39명, 유럽인 31명, 아시아계 16명, 아프리카 오세아인 7명이 각각 선발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없다. 마르스1 프로젝트는 지구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사실상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점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50 세계를 확장시킬 변화. 2050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흐름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는 티핑 포인트 해라고 할 수 있다. 미래학자이자 다빈치 연구소 한국 대표 박영숙의 소장인 토머스 프레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보이며 우리 삶의 터전을 확장시켜줄 산업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첫 번째, 2050 운송산업. 2050년에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과정이 단순화되면서 비용과 무게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찰을 없애는 바이너리 파워 기술과 과학 발전에 따른 재료의 변화는 자동차의 무게를 90kg 이하로 줄일 것이다. 이렇게 단순화된 몸체와 제조 과정 덕분에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평균 1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비용은 $5,000 미만이 된다. 여기에 완전 자동화 기술을 탑재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폭 줄어든다. 이와 더불어
교통과 관련한 소송 등의 법적 문제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 2050년에 발전된 기술은 자동차 비행의 시작으로 연결되며 이 영향을 받아 기존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쇠퇴하고 2070년에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2050 우주 산업. 마찰 없는 엔진의 개발은 우주 여행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현재 지구의 한 지점과 상공의 우주 정거장을 연결하는 우주 엘리베이터 건설 계획이 한창 진행 중이다. 2050년에는 이 우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사람들과 각종 소모품을 우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때 달을 방문하는 사람은 100만 명이 넘을 것이며 우주에 건설한 호텔은 별에서 하룻밤을 일한 패키지를 내걸고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할 것이다. 곳곳에 건설된 여러 개의 우주 정거장은 차세대 우주 기반 산업을 위해 구축된 작은 산업 도시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세 번째, 2050 전력 산업. 미래 에너지 시스템 패러다임의 변화로 석유와 가스 등을 대체할 자원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2050년에는 풍부한 자원을 유지할 것이다. 석유와 가스의 사용량은 확연히 줄어들지만 다양한 틈새 산업에 사용되며 지속적으로 에너지원의 역할을 한다. 2050년 에너지 산업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자동차를 비롯한 전원의 공급원이 마찰 없는 바이너리 파워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다. 우주에 세운 발전소는 세계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며 거의 모든 전구가 사라지고 우주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바이너리 파워로 대체된다. 네 번째, 2050 정치와 문화의 이동. 개인이 통제의 권한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와 정부는 통제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인터넷은 국경 없는 경제를 만들었다. 인터넷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를 넘어선 완벽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국가는 경제에 관한 통제권을 잃게 된다. 여기에 비행 자동차로 국경의 의미도 사라지게 되면서 국경의 명확한 표시 대신 전자 국경으로 시각화될 가능성이 있다. 2050년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국가는 새로운 지배 형태로 대체되고 토지와 사람들의 법이 따로 분리될 수 있다. 누구나 생명공학자가 되는 미래. 컴퓨터가 가정에 들어와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삶을 바꾸고 있다. 이제는 생명공학이 가정에 들어와 미래의 50년을 바꿀 것이다.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이 2007년 뉴욕타임즈 서평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그는 전통적으로 첨단 기술 연구소나 대학에서만 보유하던 비싼 생명공학 기기나 도구가 미래에는 가정으로 들어와 주부나 아이들이 만지게 되면서 생명공학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7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그 현상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차이라는 회사는 최근 킥스타터에서 $1,500 가격에 qPCR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펀딩을 시작했다. 증폭된 DNA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이 기계의 가격은 현재 $20,000 이상으로 꽤 비싸다. 하지만 저렴한 제품의 대량 생산이 가시화되면서 가정에서도 쉽게 DNA를 복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미래가 한 걸음 다가왔다. 분자 생물학에 주로 쓰이는 전문적인 분석 기기가 가정에서 사용될 일이 있을까 의문을 갖는 이들도 있겠지만 이 기기와 함께 유전자에 관한 일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기는 분석 대상의 DNA를 시각적으로 설계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분명한 결과를 제시한다. 가령 가게에서 산 토마토가 유전자 변형 작물인지 아닌지, 정육점에서 사온 소고기가 한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qPCR은 또 수인성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진단 도구이기도 하다. 대장균과 리스테리아 및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균,
말라리아, 에볼라와 같은 감염 확산을 추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많은 과학 분야가 그렇듯 생명과학 분야도 고가의 전문 장비를 갖추어야 제대로 된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다. 따라서 연구를 위해 고가의 전문 장비를 빌리는 데만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 다이슨은 이러한 장비를 저렴하게 제공해 누구나 일상의 한 부분으로서 생명공학을 연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PCR 같은 프로젝트가 킥스타터에서 성공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공학의 시대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최근 교양 수업으로 DNA 연구를 개설해 누구나 생명공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엘렌 요르겐스는 테드토크에서 생명공학 발전은 좋은 점이 나쁜 점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이미 생명공학 기술의 힘을 인정하고 심지어 DIY 바이오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한편 언론은 지속적으로 생명공학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윤리도덕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요르겐스는 또한 한계를 설정하고 조절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젠스페이스 같은 단체는 생명공학이 저렴한 기기의 등장으로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한편 미 연방수사국과 직접 협력한다. IBM의 토머스 와스는 1943년에 우리가 5대의 컴퓨터 정도는 팔 수 있을 것이라는 유명한 예측을 했다. 당시 컴퓨터의 사용 범위가 너무나 제한적이었기에 세계 시장이 5대의 컴퓨터만 필요로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가? 생명공학 및 합성생물학 역시 마찬가지다. DNA를 분석하는 저렴한 기기가 나오면 PC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임상의료 부문에서 가정 또는 환자나 간병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기기를 이용한 기술의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영화 스타트rek에 나오는 휴대용 의료기기인 트라이코더의 실제 구현 가능성에 총 $10,000,000의 상금이 걸린 퀄컴 트라이코더 X 프라이즈는 의료용 트라이코더의 시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트라이코더는 현재 기껏해야 디지털 체온계 정도인 환자 분류 부문에서 더욱 다양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 기기는 환자나 간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세계 미래 보고서 2050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 하지 않나요? 지금 벌써 제가 생각해도 30년이나 남았지만 뭔가 조짐이 보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면은 2050년에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변하고 있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2050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같이 읽을 책은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나코시 야스후미, 일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제안한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뭔가 궁금한 생각이 들죠? 여기 솔로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얘기할까 좀 고민도 되고 좀 한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선택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저와 계속해서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